그날 60년 살던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와 더미 사이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생명체. 어머나! 이 작은 게 왜 여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어머니, 그런 거 왜 만져요? 더럽게. 보상금이 3억이요? 제가 서류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그 서류, 가짜예요. 뭐라고? 가짜라니? 그 강아지만 없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이 작은 강아지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2024년 10월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마을. 60년을 함께한 우리 마을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쾅! 쾅! 굴삭기 소리가 아침 6시부터 울려 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씨네 할머니가 살던 기와집, 그 집 마당에서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던 곳이 이제는 먼지구름만 자욱합니다. 저는 박순애, 올해 67세입니다. 시집 온 지 44년, 남편 떠나보낸 지 15년째 되네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곳이 제 전부였어요. 우리 집 앞마당 감나무, 뒷마당 장독대,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기억들. 모든 게 추억이었는데 말이지요. 순애야, 짐 정리는 다 했어? 옆집 영자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네는 벌써 이사 갔어요. 자식들이 서울로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며느리는 글쎄요, 저를 모셔가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이야. 좀 더 있다가 갈 거야. 소리치고는 했지만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와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서류가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윤미가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 주변을 둘러보려고 나섰어요. 벌써 반쯤 무너진 담벼락, 흩어져 있는 기와 조각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끙, 끙. 어디선가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히 동물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김씨네 집이 있던 자리, 이제는 기와와 목재더미만 남은 그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어요. 무너진 담벼락 아래 기와 더미 사이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는 거예요. 생후 2~3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새끼였습니다. 털은 흰색인데 귀 부분만 연한 갈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얼굴에 정말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작은 게 왜 여기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강아지는 제가 다가가는 걸 보고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다쳐서 그런지 그냥 그 자리에 웅크리고 떨기만 했어요. 털은 흙먼지와 기와 가루로 더럽혀져 있었고 작은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혹시 김씨네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였을까요? 김씨네 할머니는 일주일 전에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어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작은 게.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에서 저와 똑같은 슬픔이 보였거든요. 집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앞이 캄캄한 두려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우리 둘이 참 비슷하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과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별의 아픔에 떨고 있는 이 작은 강아지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움츠러들었지만 제가 부드럽게 부르자 천천히 제 손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괜찮아, 괜찮다. 할매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순간 강아지가 제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혀의 감촉. 그리고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집은 잃어도 너까지 잃을 수는 없다.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제 품에 안기자 조금씩 떨림을 멈췄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구나.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약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걸음걸음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돌틈에서 만났으니까 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돌아, 이제 집에 가자. 작은 강아지가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운명이었다는 듯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리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작은 녀석이 비틀비틀하면서도 제 주변을 맴돌더군요. 마치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래, 그래. 할매가 어디 안 가니까 걱정 말아라. 우선 따뜻한 물부터 데웠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큰 양푼에 물을 끓였어요. 요즘은 가스레인지도 있지만 옛날 방식이 손에 더 익숙하거든요. 도리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뒤따라왔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고 마당에 나가면 또 따라 나오고 정말 그림자 같았습니다. 이 녀석 참 영특하네. 물이 적당히 데워지자 큰 대야에 부어서 온도를 맞췄어요. 손을 담가보니 미지근했습니다. 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물에 담갔더니 처음엔 바들바들 떨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깨끗하게 씻어줄게. 천천히 몸을 적시면서 부드럽게 문질러줬습니다. 물이 금세 흑색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더러웠던 건지 몇 번을 갈아가며 씻겨줬더니 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색깔이었구나. 귀 부분의 연한 갈색이 더 선명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염색해준 것처럼 자연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씻기면서 알았는데 이 녀석 정말 말랐더군요. 갈비뼈가 다 만져질 정도였어요. 언제부터 굶었던 거야, 이 불쌍한 게. 씻은 후에는 오래된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줬습니다. 도리는 이제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길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손을 살짝 핥기도 하고 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했어요. 배고프지? 뭘 먹여야 할까? 부엌을 뒤져봤지만 개 사료 같은 건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작은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도리는 냄새만 맡고도 꼬리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지만 도리는 제 말을 들을 리 없었죠. 혀를 날름날름거리며 금세 우유를 다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더 달라는 듯 끙끙 소리를 냈어요. 더 먹으면 배탈 날 거야. 조금 있다가 더 줄게. 그때부터 도리와의 진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시골 기와집이에요.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남편이 손수 만든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뒷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면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게 정말 장관이었어요. 남편 박대봉이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평상시처럼 다녀오겠소 하고 논에 나갔는데 저녁에 들것에 실려 돌아왔죠. 그때가 제 나이 52세였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농사일도 서툴렀고 각종 서류며 관리할 것들도 많았고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좋은 아이예요. 대학도 열심히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잘했어요. 며느리 윤미는 글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올 때도 뭔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빨리 올라가려고 해요. 특히 작년부터는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유독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서류 정리 복잡하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복잡한 서류 일을 며느리가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조급해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도리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체를 돌보다 보니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의 차이를 알 수 있었어요. 도리는 하루 종일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빨래를 널러나가면 따라오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펄어가면 또 따라오고 정말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이 되어서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리를 위해 마루 한쪽에 헌 이불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도리는 거기서 자지 않더군요. 계속 제 방문 앞에서 맴돌면서 끙끙거렸어요. 왜 그러노? 거기서 자면 되는데. 하지만 도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녀석을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발치에 작은 이불을 깔아줬더니 그제야 안심한 듯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도리가 제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자던 방에 생명체가 함께 있다니.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구나. 그런데 그때였어요. 도리가 갑자기 깨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를 경계하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러노? 뭐가 있나? 저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리는 계속 마당 쪽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누군가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 발자국도 아니고 평소 드나드는 이웃들 것도 아닌 좀 더 작고 날렵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누가 밤에 왔다 간 건가? 그때부터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재개발로 동네가 어수선한 와중에 혹시 도둑이라도 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 작은 녀석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윤미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좋다. 오랜만이네. 아, 그리고 엄마. 재개발 서류 정리 때문에 와야 할 일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리를 내려다봤어요. 녀석은 제 다리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돌아, 우리 가족들이 온다. 어떨까? 도리가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걱정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대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 돌아, 조용히 해. 우리 민수 온다. 하지만 도리는 계속 짖었어요.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 경계하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몸을 낮춘 채 계속 울어댔어요. 이상하네. 왜 저러지? 곧 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야? 강아지가 있네? 민수는 도리를 보자 신기해했어요. 무릎을 굽히고 손을 내밀었더니 도리가 천천히 다가가서 냄새를 맡더군요. 그리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얌전하네. 언제부터 키웠어요? 지난주에 철거 현장에서 주워왔다. 혼자 떨고 있더라고. 그때 뒤에서 윤미가 나타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시골에 놀러 온다기보다는 무슨 회사 업무 보러 온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건성으로 하고 도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거 왜 데려오셨어요? 이런 거라니. 생명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나?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나온 거면 무슨 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혹시 광견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윤미의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를 때 애교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딱딱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건강하다고 했다. 사실 아직 병원에 가지는 못했지만 윤미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요? 어느 병원에서요? 읍내 동물병원. 암튼 건강하다니까. 도리는 윤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윤미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윤미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엄마가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친구 생긴 거 아닌가? 당신은 몰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 순간 도리가 갑자기 세게 짖었어요. 와랄왈, 와랄. 윤미가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짖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이것 봐요. 이렇게 사나운데 어떻게 키워요? 사납지 않아. 너만 보면 저러는 거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윤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했지만 윤미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밑반찬을 내오는 걸 도와줬어요. 착한 아이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윤미가 좀 예민해져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무슨 스트레스? 집 전세금이 올라서 2억에서 3억으로 뛰었어요. 차액을 마련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 많이 올랐네. 대출도 더 받아야 하고 준혁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저희도 경제적으로 많이 빠듯해요. 준혁이는 민수의 아들, 제 손자예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키도 크고 똑똑해요. 그런데 요즘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점심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았는데 윤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응, 그래. 서류 정리 언제 하실 거예요?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복잡한가? 네, 아주 복잡해요. 위임장도 써야 하고 통장 정보도 등록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도리가 윤미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또 으르렁거렸어요. 이것 봐요. 식사 중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돌아, 이리 와. 도리를 불렀지만 녀석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윤미 주변에서 맴돌면서 뭔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강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차라리 파출소에 신고해서 보내는 게 어때요? 뭐라고? 파출소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새 주인 찾아줄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겨우 일주일 함께 지낸 도리를 보내라고요? 이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윤미는 모르나 봅니다. 안 돼. 절대 안 보내. 그럼 어쩌려고요? 어머니 혼자 키우기 힘드실 텐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미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아무튼 재개발 서류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들었는데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윤미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3억이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럼 확인해 봐. 네.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볼게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드리고요. 그 순간 도리가 또 짖었어요. 마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윤미는 도리를 째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도리가 윤미를 경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평소보다 더 예민했어요. 계속 마당을 돌아다니며 어딘가를 파려고 했습니다. 특히 장독대 뒤편을 계속 기웃거렸어요. 왜 그러노, 돌아? 뭐가 있나? 도리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리의 행동, 윤미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3억이라는 거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애야, 큰일 났어. 영자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마을 정신의 할아버지. 보상금 사기당했대. 뭐라고? 영자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끔찍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보상금 사기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2억 8천이 나와야 하는데 알고 보니 8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대. 나머지는 다 누가 빼돌렸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짜 서류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간 거래. 할아버지는 복잡한 건 모르니까 그냥 도장만 찍었는데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3억이라는 돈. 윤미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던 그 돈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대? 그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한 것 같다는 거야. 외부 사람은 그런 서류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리가 제 발치에서 올려다보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내일 내려갈게요. 왜?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재개발 서류 때문에요. 빨리 정리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 윤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급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한가? 네, 요즘 사기 사건도 많다고 하던데.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리를 내려다봤어요. 녀석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돌아, 뭔가 이상하지?
그날 밤부터 도리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밤 12시가 넘어서도 잠들지 않고 계속 장독대 뒤편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땅을 파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를 경계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노? 거기 뭐가 있나? 저도 궁금해서 낮에 장독대 뒤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예전부터 있던 빈 항아리들과 오래된 나무 상자들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윤미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온 것도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혼자 왔네? 네, 민수는 회사에서 못 빠져나와서요. 도리는 윤미를 보자마자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어요. 지난번보다 더 심했습니다. 와랄, 와랄. 또 시작이네. 정말 이 강아지 때문에. 윤미가 짜증을 내며 서류 가방을 거실 탁자에 올려놓자 도리가 더 세게 짖었어요. 와랄랄, 와라라. 어머니, 이 강아지 좀 다른데 가둬두시면 안 돼요? 일을 못하겠어요. 아니야, 도리는 여기 있어야 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리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뭔가 중요한 걸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위임장이에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제가 대신 모든 절차를 밟아드릴게요. 위임장? 그게 뭐야? 어머니 대신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류예요. 요즘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서류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한자도 많고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윤미가 펜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도리가 갑자기 탁자 위로 뛰어올라 서류를 물어뜯으려 했어요. 아, 이것 봐요. 윤미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서류 뭉치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은행 계좌번호가 제가 쓰는 것과 달랐어요. 이게 뭐야? 이 계좌번호는 내 거 아닌데. 윤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아, 그건 임시로 만든 계좌예요. 보상금이 워낙 크니까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언제 새 계좌 만들라고 했어?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큰 돈이 들어올 때는. 그때 도리가 윤미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어머, 나. 윤미가 몸을 빼려고 하는데 도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윤미를 여기서 보내지 않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 안 돼. 저는 도리를 말렸지만 녀석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윤미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는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 진단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의 67세 치매 초기 진단. 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윤미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만약을 위해서라니.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윤미가 왜 그렇게 서류 정리를 서두르는지, 왜 새로운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지, 왜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했는지. 너 내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구나.
도리가 더 세게 짖었어요. 마치 맞아, 맞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요? 저희가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도리가 계속 경고해주고 있었다는 걸. 이 작은 생명이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요? 윤미의 차가운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순애 아주머니 계세요? 낯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이번에는 짖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만식이에요. 대봉이 형 친구. 아, 만식이 형이구나. 남편 박대봉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러 오곤 했는데 요즘엔 뜸했었죠. 윤미가 급하게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잠깐,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는데. 하지만 윤미는 벌써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리가 윤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와랄. 어머, 비켜요. 도리는 절대 비켜주지 않았어요. 마치 윤미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돌아, 이리 와. 결국 저는 도리를 불러서 윤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윤미는 뒷문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앞문을 열고 나가니 김만식이 서 있었어요. 올해 55세인데 아직도 건장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안부 못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바쁘신데 뭘. 들어와요. 만식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도리가 달려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키우세요? 참 똑똑해 보이네요. 지난주에 철거 현장에서 주워왔어요. 이름이 도리예요. 만식이가 무릎을 굽히고 도리를 쓰다듬자 도리는 더욱 좋아했어요. 꼬리를 세게 흔들며 만식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참 사람을 잘 알아보네요. 동물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거실로 들어가 차를 대접하면서 만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요즘 마을에 안 좋은 소문 들으셨죠? 재개발 보상금 사기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일을 좀 했어서 그런 수법을 잘 아는데 정말 교묘해요. 만식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복잡한 서류를 잘 모르시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금 전 윤미가 가져온 서류들이 떠올랐거든요. 만식이 형, 혹시 그런 서류들 구별하는 방법 있어요? 있죠. 일단 위임장 같은 건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바꾸라고 하면 더더욱 의심해야 하고. 도리가 갑자기 만식이 앞에 앉더니 왈왈 짧게 짖었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 정말 영특하네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만식이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오늘 며느리가 와서 이상한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어떤 서류요? 윤미가 가져온 위임장과 가짜 진단서, 그리고 모르는 계좌번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만식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주머니, 그거 완전히 사기예요. 정말요? 가짜 치매 진단서로 아주머니 판단 능력이 없다고 만들고 위임장으로
모든 권한을 가져간 다음에 새로운 계좌로 돈을 빼가려는 거예요. 만식이의 설명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그 서류들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 서류들 아직 있어요? 아니요,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그럼 혹시 복사라도 해두신 건 없고요? 그때 도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장독대 뒤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와랄. 저 강아지가 자꾸 저기를 파려고 해요. 뭐가 있는 건지. 만식이가 도리를 따라 나갔어요. 도리는 장독대 뒤편 한 곳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우리 영감이 뭔가 묻어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만식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삽을 가져왔어요. 한번 파보죠. 이 강아지가 계속 여기를 파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내자 얕은 땅 속에서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어요. 오래된 봉지였지만 안에 내용물은 멀쩡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봉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권리증 원본, 그리고 현금 2천만 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대봉이 형이 숨겨둔 것 같은데요? 우리 영감이 왜 이런 걸? 그때 권리증 뒤편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애야, 만약을 위해 원본은 여기 둔다.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마라. 김만식이한테는 말해도 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15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을 예상하고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역시 대봉이 형답네요. 마지막까지 아주머니를 생각하셨구나. 만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도리가 제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이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이 원본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또 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며느리는 걱정 마세요. 원본이 있으면 어떤 가짜 서류를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때 도리가 만식이의 바지를 살짝 물고 끌었어요. 무언가 더 보여주고 싶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 정말 특별해요. 아주머니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도리를 안아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습니다. 돌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윤미가 그냥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식이가 돌아간 후 도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철거 현장에서 도리를 만난 것도, 도리가 그 자리를 파낸 것도, 어쩌면 이 모든 게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가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처럼 제 발치에서 잠들지 못하고 자꾸 마당을 향해 귀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노, 돌아?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도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으르르. 뭐가 있나? 저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리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순애야, 순애야. 영자 언니가 또 급하게 뛰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너희 며느리가 어젯밤에 구청에 갔다 왔대. 구청에?
밤에? 응. 우리 조카가 구청에서 일하는데 어제 야근하다가 봤다는 거야. 너희 며느리가 재개발 서류 뭔가 제출했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미가 어제 저녁에 그 가짜 서류들을 벌써 제출한 건 아닐까요? 정확히 뭘 제출했는지 알아? 그건 모르겠대. 근데 분명히 박순의 이름으로 된 서류였다고 해. 저는 급하게 만식이에게 전화했어요. 만식이 형,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만식이도 놀랐어요. 아주머니, 당장 구청에 가봐야겠어요. 혹시 뭔가 잘못 제출됐으면 바로 정정해야 해요. 1시간 후 만식이와 함께 구청에 갔어요. 도리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어쩐지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재개발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예상대로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박순애 씨 맞으시죠? 어제 위임장이 제출됐는데요. 위임장이요? 네, 윤미 씨가 대리인으로 등록되셨고 보상금 계좌도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윤미가 정말로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공무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게 원칙인데 어제는 대리인만 왔거든요. 그래서 보류해둔 상태예요. 다행히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임장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취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만식이가 가져온 원본 권리증을 보여주자 공무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원본이네요. 그럼 어제 제출된 건 사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치매 진단서도 가짜예요. 가짜요? 저 멀쩡하지 않아요? 치매가 어디 있어요? 그때 도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 도리는 구청 입구 쪽을 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돌아보니 윤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윤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분명 저희가 여기 온 이유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왔지. 어젯밤에 뭘 한 거야?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언제 위임장 써달라고 했어? 윤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다고 사기를 쳐? 사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라고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윤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희 아이 학원비, 전세금. 당장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그럼 내 돈을 네가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법적으로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에요. 그냥 미리 받는 거예요. 윤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도리가 더 세게 짖으며 윤미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급하게 도리를 안아들었습니다. 돌아, 안 돼. 그때 윤미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 강아지도 문제예요. 계속 방해만 해서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독 먹이든지 차에 치이게 하든지. 방법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식이가 중간에 나서서 윤미를 말렸어요. 윤미 씨, 그만하세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짜 서류로 사기 치려던 것, 치매 진단서 위조한 것. 다 증거가 있어요. 윤미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식이가 원본 권리증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제출한 건 사본이었거든요.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 윤미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도리가 윤미를 막으려고 지저댔어요. 왈랄왈, 왈랄. 주변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도리가 제 다리에 기대어 따뜻함을 전해왔어요. 이 작은 생명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리가 있잖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과연 윤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도리가 아직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미의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만식이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모료, 당연한 일이죠. 대봉이 형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리는 제 품에 안겨서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귀를 쫑긋 세우며 뭔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윤미가 울면서 들어왔는데. 민수야, 너 와봐라. 당장.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와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도리를 내려다봤어요. 돌아,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다. 2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어요. 혼자 왔습니다. 엄마, 윤미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앉아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가짜 진단서, 위조 위임장, 바뀐 계좌번호, 모든 것을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너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도리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발을 살짝 긁었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모든 걸 알려줬어. 도리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민수가 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미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너 잘못 아니야. 속은 사람이 바보지.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윤미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거기 있죠? 바꿔주세요. 너랑 할 말 없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뭘 했어? 윤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 돈 빼앗고 나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우리 도리까지 해치려 했으면서. 어머니, 그만해.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이혼해. 엄마, 너까지 속은 건데 뭘 더 바라노? 이런 여자와 살면 너까지 망가져. 그 순간 도리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왈랄, 왈랄. 뭐가 또. 나가보니 윤미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나가. 여기 들어오지 마. 안 가요.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윤미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았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뭘 가져간다고? 그 돈, 제 거예요. 제가 더 필요해요. 도리가 윤미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작은 몸이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켜. 이 강아지야. 윤미가 도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달려가서 윤미를 밀쳤습니다. 내 강아지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가 더 이상하잖아요.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아끼면서. 그래, 맞아. 이 강아지가 너보다 100배 낫거든. 그때 만식이가 달려왔어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식이 형, 경찰 불러요. 이 여자 완전히 미쳤어요. 알겠어요. 만식이가 112에 신고하자 윤미가 더욱 격해졌어요. 신고? 저를 신고한다고요? 당연하지. 사기치고 협박하고. 신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저도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 강아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뭐라고? 그 강아지만 없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윤미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 강아지 내놔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도리가 제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제가 도리를 꼭 안아들었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 어머니. 민수가 윤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윤미는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나요. 다 그 강아지 때문이에요. 그때 도리가 갑자기 제 품에서 뛰어내려 윤미에게 달려갔어요. 돌아. 안 돼. 하지만 도리는 윤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앉아서 조용히 짖었습니다. 왈. 마치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가 칼을 들고 도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경찰이 윤미를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어요. 윤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조사한 후 윤미를 연행해 갔어요. 사기 미수와 협박, 그리고 흉기 휘두름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혼할게요. 그래, 그게 맞다. 도리를 다시 안아들었어요. 이 작은 영웅이 오늘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돌아, 고마워. 내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도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영감아, 보고 있지? 내가 보내준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줬어. 도리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미의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만식이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모료, 당연한 일이죠. 대봉이 형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리는 제 품에 안겨서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끔 귀를 쫑긋 세우며 뭔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윤미가 울면서 들어왔는데. 민수야, 너 와봐라. 당장.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면 얘기할게.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도리를 내려다봤어요. 돌아,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다. 2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어요.
혼자 왔습니다. 엄마, 윤미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앉아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얘기해 줬어요. 가짜 진단서, 위조 위임장, 바뀐 계좌번호, 모든 것을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너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도리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발을 살짝 긁었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모든 걸 알려줬어. 도리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민수가 도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미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너 잘못 아니야. 속은 사람이 바보지.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윤미였습니다. 어머니, 민수 거기 있죠? 바꿔주세요. 너랑 할 말 없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뭘 했어? 윤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 돈 빼앗고 나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우리 도리까지 해치려 했으면서. 어머니, 그만해.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이혼해. 엄마, 너까지 속은 건데 뭘 더 바라노? 이런 여자와 살면 너까지 망가져. 그 순간 도리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 뭐가 또. 나가보니 윤미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나가. 여기 들어오지 마. 안 가요.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윤미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았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뭘 가져간다고? 그 돈, 제 거예요. 제가 더 필요해요. 도리가 윤미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작은 몸이지만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켜. 이 강아지야. 윤미가 도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달려가서 윤미를 밀쳤습니다. 내 강아지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가 더 이상하잖아요.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아끼면서. 그래, 맞아. 이 강아지가 너보다 100배 낫거든. 그때 만식이가 달려왔어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만식이 형, 경찰 불러요. 이 여자 완전히 미쳤어요. 알겠어요. 만식이가 일일이에 신고하자 윤미가 더욱 격해졌어요. 신고? 저를 신고한다고요? 당연하지. 사기치고 협박하고. 신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저도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가 저 강아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고. 뭐라고? 그 강아지만 없으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윤미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 강아지 내놔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도리가 제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어요. 제가 도리를 꼭 안아들었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 어머니. 민수가 윤미에게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윤미는 미친 듯이 저항했어요. 나요. 다 그 강아지 때문이에요. 그때 도리가 갑자기 제 품에서 뛰어내려 윤미에게 달려갔어요. 돌아. 안 돼. 하지만 도리는 윤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앉아서 조용히 짖었습니다. 왈.
마치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미가 칼을 들고 도리를 내려치려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경찰이 윤미를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어요. 윤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조사한 후 윤미를 연행해 갔어요. 사기 미수와 협박, 그리고 흉기 휘두름까지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혼할게요. 그래, 그게 맞다. 도리를 다시 안아들었어요. 이 작은 영웅이 오늘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돌아, 고마워. 내가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도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영감아, 보고 있지? 내가 보내준 이 아이가 나를 지켜줬어. 도리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